멀지 않은 과거 아이슬란드에서 미라가 발견됐습니다.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모습은 박쥐와 비슷해 보였고 암컷으로 추정되는 미라는 배 안에 두 개의 고치가 들어있었는데 인간이 고치를 발견한 순간 고치 안에서 두 명의 아기가 나타났습니다. 평범한 고등학생 오토나시 사야. 고아로 태어났지만 지금 만난 가족들은 사야를 아끼고 사랑하기에 사야는 몸도 마음도 건강한 소녀로 자랐습니다. 사야가 사는 곳은 한적한 오키나와. 사야의 아버지 미야구스크 조지는 도시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라엔 사야보다 먼저 입양한 미야구스크 카이와 리쿠가 있습니다. 처음 듣는 소리지만 어째서인지 익숙함을 느낀 사야. 감미로운 첼로 소리를 뒤로하고 놓고 온 물건이 있어 학교로 향했는데 그곳에서 오후에 봤던 첼로 연주자를 만났습니다. やっと会えた。 돌연 칼을 꺼내든 남자. 사야는 남자를 피해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きっと名護の通り魔ですよ。警察に知らせた方が。 선생님을 죽이고 사야를 쫓는 이영의 생명체. 사야가 위기에 처한 순간 첼로남이 등장해 사야를 구해줬는데 그는 강압적으로 사야에게 자신의 피를 먹였습니다. 피를 마시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사야. 사야는 첼로남이 갖고 있던 검에 피를 흘려보냈고 사야의 피로 물든 검은 단일격에 괴물을 동강냈습니다. 뒤늦게 사야를 따라 카이가 도착했지만 첼로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고 병원에서 눈을 뜬 사야는 지난날의 일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こんなもんで悪いが目覚ましたら腹減ってるだろうと思ってな。 괴물의 시체와 첼로남을 목격해 정신이 없는 카이. 절친인 자나마오는 최근 카이가 사야에게만 신경을 써 질투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目覚めの兆候が見られた以上彼女を返してもらう。全てを話せというのか。 한편 수상해 보이는 데이비드란 남자는 조지에게서 사야를 돌려받겠다고 했는데 다시 사야 앞에 나타난 첼로남. 카이가 다짜고짜 덤볐지만 보기 좋게 당해버렸는데 남자는 사야의 그만두란 한마디에 순순히 사라졌습니다. ナンクルないさ。うちな口でなんとかなるさって意味さ。 사야는 어렴풋이 학교에서 있던 일이 떠올랐고 첼로남과 괴물의 등장으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카이의 격려로 사야는 집으로 돌아왔고 사야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 싶었는데 我々も彼女に必要以上の刺激を与えたくはない。日没まで時間をやる。 큰 결심을 하고 사야에게 뭔가를 보여주기로 한 조지. 사야를 데리고 미야구스크가 애묘에 도착했고 조지는 사야와의 첫 만남을 이야기해줬습니다. お前も知ってるだろうが俺はベトナム戦争ってのに行ってたんだ。 은인에게서 사야를 맡아달란 부탁을 받은 조지. 그는 영문 모를 거대한 고치를 집안 묘지에 보관했고 약 1년 전 고치가 열리면서 사야가 나타났습니다. 사고로 아내와 딸을 잃은 조지는 1년간 사야를 딸처럼 키웠고 당연히 사야와 떨어지는 걸 원치 않았지만 사야는 숙명에 따라 데이비드를 따라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私は赤い盾という組織の人間だ。赤い盾。赤い盾はある目的を遂げるために組織されたものだ。 익수라는 괴물을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 붉은 방패. 막강한 익수를 처리하기 위해선 사야의 피가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익수로 변한 식당의 손님. 익수의 등장과 함께 첼로남이 나타나 다시 사야에게 칼을 쥐어줬지만 사야가 망설이는 탓에 익수는 조지를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少し休んだ方がいいわ。
私が見ててあげる。 붉은 방패 소속 연구원 줄리아의 도움으로 응급처치엔 성공했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한 조지. 카이는 아버지를 찌른 괴물을 찾겠다며 조지의 권총을 들고 도시를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카이를 찾는 사야 앞에 첼로남이 등장했습니다. 知ってるんでしょどうすればいいのハジとお呼びください。 하지의 피를 마시고 붉은 눈으로 각성한 사야. 그녀는 익수의 냄새를 찾아 순식간에 괴물을 토막냈고 익수에게 먹힐 뻔한 카이를 구출했습니다. サヤは完全に覚醒したのか。 데이비드는 하지를 알고 있는 듯했지만 데이비드의 질문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 하지. 사야에 대한 의문점이 점점 커지는 와중 조지가 돌연 병실에서 사라졌습니다. 私が行くしかないんだよね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총에 맞아도 죽지 않는 강력한 익수를 상대할 수 있는 건 오직 사야뿐이라고 했고, 줄리아의 말에 따르면 조지가 이송된 곳은 제약회사 샹크드 프레쉬의 연구시설. 이들은 비밀리에 익수를 연구하기 위해 그간 사야가 처리한 시체를 모두 회수했다고 했습니다. ヤンバルにはサヤとハジ、私だけで。俺たちを置いてくつもりかよ。 누구보다 아버지를 구하고 싶었지만 익수와 싸우지 못하는 애들은 짐덩이일 뿐. 카이의 편을 들어주고 싶었지만 사야는 더 이상 익수에게 가족을 잃고 싶지 않았기에 카이에게 매몰찬 말을 하고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한편 연구실에선 탈출한 익수가 연구원들을 죽이며 날뛰기 시작했는데, 익수의 존재는 붉은 방패만 알고 있지만 일개 제약회사가 알고 있다는 것에 의심을 품은 데이비드. 일단 조지를 구하기 앞서 그간의 연구 자료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사야, 戦え。 익수를 보자 얼음이 된 사야. 겁먹은 탓에 칼을 들고 있는 게 고작이었지만 조지가 등장해 사야의 검에 익수를 꽂아버렸습니다. D67 って知ってるかそれを点滴されてた D67이란 주사를 맞고 몸이 말끔히 치료된 조지. 이대로 탈출하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건물의 익수와 싸우면서 조지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익수로 변해가고 있는 조지. 그는 인간으로 죽기 위해 사야의 피를 자신에게 먹여달라고 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야는 그저 자신의 피를 아버지에게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明日のために今日を生きろ笑顔を忘れるな 아버지의 죽음에 각성한 사야. 그녀의 슬픔과 분노 앞에 익수들은 종이처럼 썰려나갔습니다. お父さんは 어린 리쿠가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무거운 아버지의 죽음. 하지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시간도 없이 이들은 일본을 떠나야 했습니다. 何があってもお前の信じる道を行けお前の過去を受け入れろ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자신의 과거를 찾아가려는 사야. 지금 사야가 갖고 있는 기억은 오키나와에서 1년뿐. 그 전의 기억을 알고 싶어 데이비드와 하치에게 물어봤지만 그들은 과거는 사야가 직접 떠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サヤがうちに来たばかりの頃、みんなで海に行っただろう。 슬픔에 빠진 리쿠를 달래주는 카이. 피가 섞이지 않은 가족이지만 그는 누가 뭐래도 미야구스크가의 장남. 이럴 때일수록 그가 동생들의 기둥이 돼야 했습니다. おかしいわね。これ学校だわ。学校。 한편 사람을 익수로 만드는 약 D67을 조사하고 있던 붉은 방패는 약이 와인에 담겨 일본에 왔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약의 실마리를 잡기 위해 와인을 제공한 베트남의 학교로 향했습니다. 지금 사야가 해야 하는 건 가족을 지키고 자신의 과거를 찾는 것, 그리고 더 이상의 비극을 만들지 않기 위해 붉은 방패를 도와 익수를 처리하는 것. 사야의 모습을 본 리쿠는 마음을 다잡았고 가족은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ミン、どこへ行ったのかしら。
와인의 출처인 여학교에 잠입한 사야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며 익수화 약품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このカードで戦車も買える。 싸움이 격화되면 카이와 리쿠는 짐덩이에 불과하기에 데이비드는 말도 없이 이들을 오키나와로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끈끈한 가족애로 무장한 미야구스카가 이대로 사야를 포기할 리 없었습니다. めちゃくちゃかっこいいでしょ。最近入った庭師なの。あの人が来てからもうみんな大変なんだから。 실력이 없어 꽃밭을 유린하지만 외모 하나로 모든 여학생들의 우상이 된 하지. 덕분에 익수에 관한 정보를 얻었는데 여학교인 이곳에 팬텀이라는 가면남이 나타나며 그는 파란 장미와 함께 동양인 여성을 납치한다고 했습니다. これって何これ、青いバラじゃない。 소문대로 사야에게 파란 장미가 도착했고 팬텀의 존재가 점점 사야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年前30年前じゃなかったっけ。あんたたち自分の国の戦争のこともわからないの？ 수업차 역사박물관에 들른 사야. 베트남 전쟁 사진을 보자 사야는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는데 그건 폭주한 사야가 인간과 익수를 모두 죽이는 끔찍한 기억이었습니다. さや 사야 앞에 나타난 푸른 장미의 주인 팬텀. 때맞춰 하지가 도착해 사야는 팬텀과 싸우는데 팬텀은 사야가 예전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お前は覚えていないのか。自分が何者でどんなことをしてきたのかを眠りの中に忘れてきたというのか。 기억이 없는 사야는 기분 좋게 죽일 수 없다며 자리를 피한 팬텀. 이상하게도 그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こっち。 1년에 한 번 있는 학교의 이벤트가 진행되는 동안 데이비드는 어렵지 않게 학교에 숨어들어 학생들은 통행이 불가능한 지하실을 조사한다고 했고 사야에겐 잠깐의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青いバラ、それじゃあの人がファントム。絶対そうよ。だってあんなに素敵なんですもの。 여학생의 시선을 한꺼번에 받고 있던 미남이 사야에게 춤을 보냈고 사야는 미남과 잠시 달콤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探しましたよ。いやバン、もう一曲お願いしたいところなんですが迎えが来てしまいました。残念ですけど。 미남과의 춤 사야를 끝내고 데이비드에게 향한 사야. 데이비드는 지하에서 거대한 트럭을 확인했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일본인 기자가 나타난 탓에 일이 꼬이기 시작했고 팬텀은 컨테이너에 존재를 한 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야가 등장한 덕에 사상자는 없었지만 팬텀은 여전히 불완전한 사야와는 싸우지 않겠다며 자리를 피했고 데이비드와 사야는 트럭의 흔적을 쫓아 샹크트 프레슈가 숲속에 숨겨놓은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空調システムや補強フレームはディーバを保護するために取り付けられたものだと考えられる。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는 건 디바라는 존재로 만악의 근원이자 붉은 방패의 제1순위 목표 D67보다 우선적인 목표기에 붉은 방패 엘리트 군인을 소집해 농장을 기습하려고 했습니다. 起きろ。 한편 소식이 없던 카이와 리쿠는 사야가 향하는 농장에 수감돼 있었는데 이들은 사야를 찾아 돌아다니다 한 베트남 소녀의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적합자라는 알 수 없는 명목으로 농장으로 납치됐고 카이와 리쿠는 소녀를 구출하려다 사이좋게 잡혀온 것입니다. よ、 그 시각 농장에 돌입한 데이비드 일행은 아이들에게 둘러싸였는데 이들은 D67을 주사받아 익수가 된 아이들. 대원들은 순식간에 궁지에 몰렸고 겁먹은 사야는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なぜ戦わない。私らにはあんたしかいないんだよ。ダメ、歌が。 사야에게만 들리는 알 수 없는 노래. 노래는 사야가 얼마 전에 떠올렸던 과거를 다시 한번 보여줬고 사야는 난전 속에서 폭주해 적군하고는 가리지 않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どうしちまったんだよ。何やってんだよ、さや。 카이의 외침에 정신을 차린 사야. 하지만 대원들은 이미 익수와 동기어 지냈고 살아남은 건 데이비드와 하지 사야뿐이었습니다.
지난날 사야와 함께 있었던 솔로몬 골드스미스. 이 실험의 흑막이었던 그는 팬텀에게 뒤를 맡기고 컨테이너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솔로몬이 떠나자 완전히 익수가 된 팬텀. 팬텀의 본명은 칼페이온. 과거 베트남에서 사야에게 오른팔을 잃은 익수. 오직 복수만을 꿈꾸며 사야가 완전히 각성할 때까지 기다렸지만 싸움의 결과는 과거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사야에게 당하면 메인 부위부터 천천히 결정화가 시작되는데 칼은 결정화된 다리를 스스로 잘라내고 도망쳤습니다. 무이. 익수화하지 않은 아이들을 확보했지만 D67에 대한 해독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이들이 철창 안에서 죽어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なんでこんなひどいことになっちゃうのかな。なんでさや姉ちゃんが戦わなくちゃならないの。 숙명도 끊어내지 못한 가족의 인연. 언제나 자신을 걱정해주는 카이와 리쿠가 있기에 사야의 마음은 더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ああ、息が白い。見て、雪だよ雪。 붉은 방패도 가족의 결속에 두 손도 발들었고 사야와 함께 여행을 시작한 카이와 리쿠. 이번 여행은 D67에 관련된 러시아의 연구자 그레고리 라스푸틴을 찾는 것이었는데 기상 악화로 배가 움직일 수 없기에 일행들은 할 수 없이 현지에 있는 대원 엘리자베스와 함께 기차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サヤに抑止と戦う力があるのなら私は盾としての使命を果たすだけ。 붉은 방패의 대원들은 대부분 익수로부터 가족을 잃은 사람들. 그들에겐 소녀를 이용한다는 죄책감보단 익수를 향한 복수심이 더욱 컸습니다. 기차 여행은 순탄하다고 생각됐지만 기차 안에서 익수가 발생. 사야가 금방 익수를 처리했지만 익수의 시체가 떨어지며 리쿠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기차에서 떨어진 사야와 하지 그리고 리쿠와 엘리자베스. 전투 능력이 없는 엘리자베스와 리쿠는 지원을 요청하러 갔고 사야와 하지는 예정대로 그레고리의 흔적을 찾아가는데 목적지에 도착하기 앞서 그레고리가 태어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この村に何かご用ですか。人を探しに。人？グレゴリーという男です。 전쟁과 혁명으로 젊은 사람들은 사라졌고 마을에 남은 건 노인들과 소녀뿐. 소녀는 오랜만에 또래 친구와 만나 흥분했는지 사야와 하지에게 머물 곳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さあ、行きましょう。 처음 본 사야에게 심하게 친한 척을 하는 소냐. 그녀는 줄곧 외톨이였지만 사야라면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 소녀를 죽인 노인. 소녀가 괴물이라며 헛소리를 한 듯 싶었지만 소녀는 익수로 변해 순식간에 노인을 죽였습니다. 소녀의 정체는 그레고리 라스푸틴. 그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흘려 사야를 이곳으로 인도했고 지금의 모습은 자신이 죽인 소녀로 의태한 것입니다. ここであなたを止める。ソーニャ。いえ。グレゴリー・エフィモビッチ・ラスプーチ。 그레고리의 말에 따르면 그는 디바라는 위대한 존재와 계약한 슈발리에라는 익수. 칼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형태의 익수로 변해 사야를 몰아붙이는 듯 싶었지만 아무리 강한 익수라고 한들 사야의 피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さや、眠いの。とても。 요즘 들어 부쩍 졸음이 몰려오는 사야. 이 수면 또한 사야가 찾아내야 하는 과거의 일부. 사야가 잠든 사이 엘리자베스와 리쿠는 데이비드와 연락했고 도시의 호텔에서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サヤ、あなたはやら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とやりたいことを一緒にしているんじゃなくて 익수를 증오하던 그녀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는데 사야는 심플하게 익수가 어떤 존재든 간에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익수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なんだかおかしいです。さっきから何なんですか。別にあなたに興味があるだけよ。
처음 만났을 때와는 어딘가 달라 보이는 엘리자베스. 그녀는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とっても綺麗だったわエリザベータの最後はあなたにも見せてあげたかった 엘리자베스로 의태한 디바의 슈발리에. 사야와 하지가 그녀와 싸웠지만 그녀는 지금까지 싸웠던 슈발리에와는 차원이 달랐고 사야와 하지를 장난감처럼 갖고 놀며 사야의 것마저 부러뜨렸습니다. あなたには家族がいるのよ本物の家族が文字通り血を分けた妹よ 여동생의 존재와 모든 것의 시발점인 동물원의 위치를 알려주고 사라진 슈발리에. 사야는 다음날 한 통의 편지와 함께 모습을 감췄습니다. どこへ連れてくつもりなんだサヤを探すんじゃねえのかよそのつもりだ 사야의 행방을 알 수 없으니 본부에서 정보를 얻으려는 데이비드. 하지만 붉은 방패선 철로에 떨어진 엘리자베스의 시신을 발견했고 데이비드 일행 중에 의태한 슈발리에가 있을 수 있다며 검사가 끝날 때까지 본부에서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嘘つきって書いてあったよなサヤのことか他に何があるんだよ 카인은 지금보다 강해지기 위해 데이비드에게 도움을 청했고 데이비드는 익수와 사야의 기록이 담긴 조엘의 일기를 보고 붉은 방패의 일원이 된다면 카이를 훈련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そういえばサヤのシュバリエに会ったそうねええベトナムで見かけましたよ 이들은 위대한 디바의 자랑스러운 슈발리에. 슈발리에란 여왕의 피를 하사받고 강력한 익수가 된 인간. 그들이 따르는 건 컨테이너에 잠들어 있던 생명체 사야의 동생이자 익수들의 여왕 디바라고 합니다. 連絡まで経ってどこに行っていたロシアだ 엘리자베스로 의태하고 있던 슈발리에 안쉘 골드스미스. 디바의 첫 슈발리에이자 D67에 연관된 모든 사건을 지휘하는 인물. 그는 디바의 원대한 계획을 위해 동물원에서 사야를 처리한다고 했는데 やっと追いついたぞサヤ私を知ってるあなたたち誰赤い盾の人 사야를 막아선 의문의 존재들. 익수도 인간도 아닌 이들은 자신을 시프라고 불렀고 사야의 피가 필요하다며 다짜고짜 사야를 공격했습니다. 슈발리에의 필적하는 스피드와 완벽한 팀워크. 수적 열세인 하지와 사야는 결국 궁지에 몰리게 됐지만 시프는 해가 뜨자 급하게 모습을 감췄습니다. 시프라는 의문의 존재를 뒤로하고 무사히 동물원에 도착한 사야와 하지. 동물원이란 이름과 다르게 이곳은 흉흉한 폐저택이었고 사야는 폐허가 된 건물을 보자 지금까지 잠겨있던 과거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ジョエルこの子誰恥だ 조엘 골드슈미트와 그의 딸 사야, 그리고 사야의 하인으로 들어온 하지라는 소년. 하인으로 들어온 주제에 삐딱하게 구는 하지였지만 사야는 그와 친해지기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첼로아 음악을 하지에게 알려줬고 하지는 사야에게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どうしました面白くないのハジが私よりうまく弾けるようになるなんて 세월이 흘러 하지는 어른이 됐지만 조금도 늙지 않은 사야. 당연히 하지는 사야가 인간이 아니란 걸 알았지만 사야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지는 꽃을 따다 절벽에서 추락해 사망했고 사야는 본능이 이끄는 대로 죽은 하지에게 피를 먹여 슈발리에로 만들었습니다. あの子がディーバ私の妹 탑 안에 갇혀있던 디바를 깨우고 그녀가 저택을 파괴하기까지 모든 기억이 떠오른 사야. 기억의 퍼즐이 하나씩 맞춰질 때쯤 솔로몬이 등장했는데 하지 일격에 솔로몬을 관통했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솔로몬은 사야에게 잠시 대화를 청했습니다. 私がここにいるかどうかわざわざ確かめに来たのいえこの無益な戦いを終わらせるために来ました 사야에게 모든 과거를 말해주는 솔로몬. 이곳을 동물원이라 부르는 이유는 이 저택 전체가 희귀한 동물을 포획하고 연구하는 곳이었기 때문. 과거 미라의 시체에서 고치를 꺼낸 인물이 조엘과 안쉘이었으며
그들은 실험을 위해 사야는 인간처럼 키우고 디바는 탑에 걷어 짐승처럼 키웠습니다. 디바의 존재를 모르고 있던 사야는 어느 날 디바의 노랫소리를 따라 탑에 갇힌 디바를 발견했고 친구가 되자며 갇혀있던 그녀를 풀어줬습니다. 그 결과 디바는 자신을 가두고 있던 동물원을 모조리 불태워버렸고 조엘과 저택 사람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사야가 디바를 찾는 여정은 약 200년 전 이날 처음 시작된 것입니다. あなたとディーバは数年の短い活動期を終えるとおよそ30年間眠りにつくのです。 사야와 디바의 활동기는 고작 3년. 활동기와 수면기를 거치면서 성격의 변화나 기억의 유실이 발생했고 사야는 활동기가 되면 조엘의 후손이 만든 붉은 방패와 함께 디바를 찾아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디바는 사야가 자신을 쫓는지도 모른 채 본능에 새겨진 대로 마음에 드는 인간을 슈발리에로 만들었고 불특정 다수의 인간들을 익수로 만들어 왔습니다. あなたは人間ではない。種の女王の血を持った我らの母にして恋人となる存在なのです。 사야 또한 익수의 여왕이며 사야의 피가 익수에게 치명적인 건 디바와 완전히 반대되는 성질을 가졌기 때문, 즉 디바의 익수와 슈발리에를 죽일 수 있는 건 오로지 사야밖에 없고 사야와 하지를 죽일 수 있는 것 또한 디바와 그녀의 슈발리에뿐이었습니다. カイとリクは発信機を持たせてあるだろう。範囲内にいればいいが 충격적인 진실을 듣고 있는 동안 데이비드 일행도 사야를 쫓아 동물원에 도착했고 리쿠는 갑자기 들려오는 노랫소리를 따라 사야가 디바를 풀어줬던 탑의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사야도 노랫소리를 듣고 탑에 도착했고 리쿠의 피를 빨고 있는 디바와 조우했는데 디바는 싸늘한 시신이 된 리쿠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私はあなたを殺さなければいけない。殺す？どうやって？ 사야가 염원했던 복수의 순간, 하지만 디바는 압도적으로 강력했고 사야는 그녀에게 철저히 유린당할 뿐이었습니다. 姉様。さようなら。 다행히 늦지 않게 도착한 하지 디바는 흥이 식었다며 솔로몬과 함께 떠났고 사야의 복수는 또 한 번 실패했습니다. 間に合わん。出血が激しすぎる。なんとかなんねえのかよ。 또다시 가족의 죽음을 보게 된 사야. 하지만 모든 기억을 되찾은 사야는 한 가지 방법으로 리쿠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今はこれしかないんだよね。 리쿠를 슈발리에로 만든 사야. 이로써 리쿠는 살 수 있게 됐지만 그의 시간은 소년인 채로 멈춰버렸습니다. あそこには地元の住民も近づかないようです。長官。二人の時はジョエルでいいよ。 6대 조엘에게 보고를 마친 데이비드. 조엘은 사야를 보조하는 역할은 데이비드란 이름을 받은 자의 숙명이라고 했는데 사야에게 일본도를 준 건 초대 데이비드였으며 사야를 조지에게 맡긴 선대는 지금 데이비드의 아버지였습니다. サヤ、君の過去のこと黙っていて悪かった。 붉은 방패가 사야의 과거를 알려주지 않은 건 사야가 직접 기억을 되찾으며 디바에 대한 분노를 몸소 떠올리게 하기 위함. 디바와 싸울 수 있는 건 사야밖에 없기에 사야 스스로 마음을 굳히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모든 희생과 싸움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지의 피로 만든 결정이 박힌 새로운 칼. 이 결정은 모든 걸 잊지 않겠다는 붉은 방패의 굳은 의지. 모든 퍼즐을 맞춘 사야는 이번에야말로 디바를 죽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よ。なんだ、カイ兄ちゃん。なんだはないだろ。 리쿠는 무사히 슈발리에가 되고 검사 결과에 따르면 리쿠의 힘은 하지와 동등할 정도라고 했는데 리쿠는 아직 자신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いるわ、彼女。サヤ、今夜こそ。 한편 사야의 존재를 확인한 시프는 사야의 피를 얻기 위해 붉은 방패를 기습했는데 이그소. 호기롭게 기함을 기습해 전투원들을 살해하는 시프. 기세등등하게 사야를 마주했지만 때로 덤벼도 각성한 사야를 이길 수 없었고 이들의 기습은 무의미한 사령만을 남긴 채 실패로 끝났습니다.
시프의 습격으로 리쿠는 치명상을 입었지만 슈발리에인 만큼 엄청난 치유력으로 상처를 회복. 하지만 상처를 수복한 대가로 인간의 피가 필요했는데 카이는 하나뿐인 동생을 위해 자신의 피를 내줬습니다. カイ兄ちゃんってあったかいね。 시프의 습격을 뒤로하고 랑스로 향한 사야. 최근 이곳에서 피가 빨린 시체들이 발견됐고 디바의 소행이라 짐작한 데이비드는 일행들과 함께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아いつ確か 카이는 돌아다니던 도중 지난번 붉은 방패를 습격한 시프를 받고 몰래 그녀의 뒤를 밟았습니다. 괴한들을 순식간에 처리하고 시프를 구한 카이. 이 친구의 이름은 일레느. 비교적 인간에게 우호적인 시프입니다. なあシフって何なんだ私にもわからない。 이들이 갖고 있는 기억은 차가운 침대와 수많은 실험, 그리고 예정된 죽음. 시프는 시간이 흐르면 자동으로 결정하되 사망하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このまま待っていてもそうは確実に僕たちに現れる。僕は人間の本に書かれていた希望という言葉を信じてみたい。 인간의 희망을 믿는 모제스는 시프를 규합해 연구실에서 탈출했고 연구원을 협박해 죽지 않는 방법을 들었는데 그건 세계 어딘가 존재하는 사야란 여성의 피라고 했습니다. なあサヤの血が欲しいんなら俺が頼んでやるよ奪うだけが物を手に入れる方法じゃないさ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싸움밖에 없기에 당연히 사야의 피를 빼앗으려고 했지만 일레느는 카이 덕분에 부탁과 나눔을 알게 됐습니다. 今日あなたとお話できて嬉しかった。何言ってんだこれからだってできるさ 햇빛을 잠깐이라도 본 시프는 밤까지 재기불능에 빠지기에 카이가 직접 일레느를 사야에게 데려가려 했지만 다른 시프들과 사야가 이들의 대화를 알 턱이 없었습니다. あいつら敵じゃねえ俺を信じてくれ敵じゃないんだ 카이가 말렸음에도 시프를 죽이려는 사야. 상냥했던 사야는 점점 다른 사람이 돼가고 있었습니다. ねえハジ、こんな時ハジならどうするの？見守るだけだ 지금은 각자의 위치에서 아무 말 없이 사야를 지켜주는 게 슈발리의 역할, 익수를 베고 사람을 지키는 게 사야의 역할, 그리고 가족이 엇나가지 않게 바로잡아주는 것이 가장인 카이의 역할입니다. お前やリクがどんなに変わっていっても俺だけは変わらないカイ。 좋은 분위기에 갑자기 난입한 마오. 마오는 지난번 베트남에 있었던 일본인 기자와 함께 있었는데 사정을 들어보니 신문기자 오카무라 아키로는 특종을 위해 익수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운 좋게 베트남에서 사야의 사진을 찍게 됐고 사야에 대한 걸 조사하기 위해 학교에 들렸다 야쿠자의 딸인 마오에게 붙잡혔습니다. 사야를 찾는다는 말에 마오는 방 강제로 의뢰비를 주고 아키히로와 함께 카이를 찾아 나섰고 생긴 건 페인 같지만 실력은 좋은 탓에 그들은 붉은 방패의 뒤를 쫓아 기나긴 추격 끝에 사야와 카이를 찾아냈습니다. ねえカイ、ここ開けてよ。わざわざ私が会いに来てやったんじゃない。 마오는 짝사랑하는 카이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붉은 방패는 당연히 익수를 하는 이들을 놔둘 수 없었습니다. 시프의 습격에 난장판이 된 아지트. 사야와 하지가 싸우는 와중 카이는 일레느를 발견했는데 그녀에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듯했고 카이는 일레느를 위해 사야 앞을 막아섰습니다. 僕たちは奪い取ることでしか何かを手に入れる方法を知らない。だが 카이의 행동을 보자 무장을 해제한 시프. 그들은 난생 처음으로 타인에게 부탁을 했고 사야는 그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사야의 피를 마셨음에도 결정이 돼 죽은 일레는 사야의 피가 필요하단 건 연구원의 거짓말일 뿐 이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僕たちがディーバの血から作られたことはキルベドの資料に残っていた。
시프는 디바의 피로 만들어진 인위적인 존재들, 사야와 싸울 필요가 없어진 시프는 마지막 희망인 디바를 찾겠다고 했습니다. ありがとうと言わせてほしい。この言葉を一度でも口にすることができてよかった。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쓸쓸히 사라진 시프. 비극의 반복을 막기 위해 한시라도 빨리 디바를 찾아야 했습니다. 私カイの力になりたいの。なんだってする。うっせえ。また逃げる。 익수를 쫓는 건 장난이 아니기에 카이는 마을을 되돌려 보내려고 했지만 이미 사건에 엮인 이상 이들을 그냥 보내줄 수 없는 상황. 아키히로는 기재를 발휘해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 디바 세력은 아키히로와 마오의 존재를 모르고 있으니 자신들이 붉은 방패 비밀 요원으로 활약하겠다는 것, 그리고 독자적으로 조사한 샹크드 프레스의 정보를 붉은 방패에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赤い盾の本部が今はマルセイユにあるそうだ。 한편 붉은 방패의 배신자를 통해 디바 세력은 그들의 본거지를 확인했지만 안쉘은 아직 때가 아니라며 결전을 미루겠다고 했습니다. はい、それでは。 오랜만에 등장한 갈페이온. 사야와의 사토로 팔다리를 잃었지만 안쉘의 마개조로 몸을 되찾았고 그는 다시금 불타는 복수심을 드러냈습니다. 突然のことですみませんでした。気にしないで。僕たちは君のためにいるんだから。 시프 사건으로 사야는 슈발리의 필요성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고 조엘의 일기에 적힌 기록을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ティーバ。ああ、あの日のことは君の方がよく知っているはずだね。 슈발리에는 여왕의 기사이자 식량, 그리고 여왕에게 씨앗을 제공하는 존재, 상반된 피는 서로에게 독이 되지만 씨앗은 상반된 여왕에게만 잉태할 수 있고 디바의 슈발리에가 사야를, 사야의 슈발리에가 디바를 임신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후손에게 상반된 피에 대한 면역력을 갖게 하기 위함이고 만약 디바 혹은 사야가 아이를 출산하게 된다면 아이는 디바나 사야의 피로는 절대 죽지 않는 강력한 익수가 되는 것입니다. ベトナムで抑止の目撃情報を得た我々はディーバがいると確信し君を先代のデビットに託したんだ。 슈발리의 피는 여왕을 각성시키는 능력도 갖고 있지만 이를 과하게 주입하거나 수명기의 여왕을 강제로 깨우면 여왕은 폭주를 일으킵니다. 사야가 베트남에서 인간과 익수를 학살한 것도 붉은 방패가 하지의 피를 이용해 강제로 사야를 깨웠기 때문이고 인간의 모습을 한 하지가 손 많은 익수의 형태를 하고 있는 건 폭주한 사야에게 잘린 신체는 재생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すべてが終わったら。それがあなたの望みなら。ありがとう。 디바에 대한 복수심은 여전하지만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은 아직 버리지 못한 사야. 과거 사야도 이와 마찬가지였고 모든 익수를 처리하고 익수가 사라지는 날이 오면 하지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何もできないけどずっとそばにいるよ。お前とリクのそばに。 자신의 존재마저 부정하는 사야지만 사야를 소중히 여기는 가족은 항상 곁에 있기에 복수가 아니어도 사야가 살아갈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まさかあなたとこんな形で再会するとは思わなかったわ。大学の時以来ですか。 제약회사 샹크드 프레쉬의 연구소장 반 알자노. 그가 바로 오키나와에서 익수의 시체로 D-67을 개량한 인물.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붉은 방패의 연구팀인 콜린즈 교수와 줄리아에게 협력을 요청했는데 미지의 영역에 대한 탐구역이 과학자를 자극했고 이들은 결국 붉은 방패의 좌표를 넘기고 디바 세력에 합류했습니다. 聞こえる。は？この声。 본거지를 습격한 디바와 칼페이온. 칼은 리쿠를 만나고 싶단 디바를 핑계로 사야와 리벤지 매치를 하려고 했고 순식간에 붉은 방패를 쑥대와터로 만들었습니다. 見つけた。ディーバ。 디바는 어째서인지 리쿠에게 향했고 카이는 최선을 다해 리쿠를 데리고 도망쳤는데 디바의 소나기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했습니다. あなたも私のものになるの。 뒤늦게 사야가 도착해 디바를 찔렀지만 칼에 피가 묻지 않은 탓에 디바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この人からは大切なものをもらったから私もお返しに血をあげただけ。 리쿠를 겁탈하고 살해한 디바. 조엘은 디바를 잡기 위해 배를 폭파시킨다고 했고 일행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배에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침몰하는 배 위에서 디바와 결판을 내려는 사야. 배의 침몰과 함께 디바와 사야의 행방도 파도 속에 사라졌습니다. またそれ食ってんの？イギリスに来たらフィッシュチップスだろ。 어느새 1년이 흐른 시간, 카이는 루이스와 함께 영국에서 익수를 쫓고 있었습니다. よしよし。おかえりなさい。モニーク。 본부의 파괴로 조직은 와해되고 살아남은 데이비드 일행은 데이비드의 아버지와 면식이 있는 농장에서 머물게 됐는데, 데이비드는 조직이 괴멸한 이후 술독에 빠져버렸고 지금은 푸념을 하다 카이에게 얻어맞는 못난 어른으로 전락. 데이비드의 빈자리는 카이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赤い玉がイグナイターだ。着弾範囲内の残留弾頭に反応し起爆する。 카이는 익수와 싸우는 걸 포기하지 않았고 살아남은 조엘과 함께 익수에 대항할 방법을 끝없이 연구했습니다. 한편 방해 세력이 사라진 지금 디바의 슈발리에들은 마음 놓고 활개를 치기 시작했고, 상크드 프레쉬는 디바의 피와 시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병기화된 익수 곱스코즈를 만들어냈습니다. デルタ計画の順調と聞いている。完璧だよジェームズ。さすが君のやることに間違いはない。 곱스코즈를 만들어 미국에 납품하려는 슈발리에. 미국은 생체 병기의 당위성을 위해 슈발리가 전 세계에 익수를 푸는 걸 허용했고 곱스코즈로 세계를 지키는 연출을 하며 세계 정상의 자리를 더욱 단단히 다지려고 했습니다. 카이가 최선을 다해 이들을 쫓고 있었지만 카이 혼자서는 익수를 상대하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사무치게 그리웠던 그녀와의 만남. 과거보다 더 냉철해지고 더 강해진 그녀는 익수를 마치 종이처럼 베어버렸습니다. どこ行くんだよ。逃げた抑止を追う。待てよ。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사회의 활동기는 얼마 남지 않았기에 그녀는 하루라도 빨리 디바를 찾아야 했습니다. 生後48日目で実戦投入になるとは素晴らしい生き物じゃないか。 곱스코즈는 콜린즈 교수와 줄리아의 작품, 자신이 탄생시킨 생체병기를 보고 감탄하는 교수와는 다르게 줄리아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戦うことをやめたのですか。ああ、銃をこいつに持ち替えた。 오랜만에 만난 전우들이지만 1년 사이 너무나 달라진 그들. 사야도 데이비드도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鞘の匂いを追ってきた。何がだ。抑止です。 사야를 쫓아 농장에 쳐들어온 익수. 붉은 방패가 더 이상 사야를 도와줄 필요 없다는 듯이 사야는 홀로 익수를 전부 처리했고 차가운 뒷모습과 함께 하재 곁을 떠났습니다. なんだよ、俺に見せたいものって。いいからこっちに来い。なんだよ、気になるじゃねえか。 그날 밤 TV에선 디바의 노래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화면 속 디바의 모습은 영락없는 리쿠의 의태였습니다. きっとうまくいくよ。お前簡単に言うな。ルルーはみんなを励ましてんだろ。 그 사이에 인원이 꽤 줄어든 시프.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디바를 찾아 세계를 떠돌고 있었는데 디바의 슈발리에 제임스 아이언사이드가 이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なんだこりゃ。こんなものを作るために。 곱스코즈는 시프들의 완성형 개체, 우수한 실험체인 모제스를 토대로 만든 전투만을 위한 생체병기며 제임스는 완성품을 테스트할 겸 실패적인 시프들을 전부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곱스코즈에게서 도망쳐 사야를 찾은 루루. 동료들을 위해 사야를 데리고 갔지만 전투는 이미 끝난 상태였고 살아남은 동료는 모제스와 카르만 뿐이었습니다. あいつら封鎖区域にある博物館に入った。ディーバもそこだ。僕たちじゃディーバにはたどり着けない。
동료들의 묘지를 만들어주고 디바가 있는 박물관을 습격하려는 시프. 루루는 사야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사야는 자신의 싸움이 아니라며 시프를 도와줄 이유는 없다고 했는데 사야의 마음은 아직 완전히 얼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사야 덕에 목숨을 부지한 시프는 앞으로 사야에게 전적으로 협력한다고 했고 사야의 생존을 확인한 조엘과 데이비드는 붉은 방패의 재건을 결의 비장의 카드였던 사야의 등장으로 반격의 봉화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ディーバの公演に関係するスポンサーの背後関係を洗ってくれ。オペラねえ。 반격에 앞서 지금은 적의 정보를 있는 대로 긁어모을 차례. 특수공작요원 아키히로와 마오의 조사에 따르면 디바를 가수로 키운 프로듀서는 네이선마라 오페라 하우스의 유명 PD인과 동시에 디바의 슈발리에라고 합니다. 調べじゃあの研究所内の一番奥にゾーン Z と呼ばれる区域がある。何かあるとすればそこだ。 다음은 노래의 이유를 찾는 것. 데이비드가 직접 연구소에 숨어들어 정보를 캐내려고 했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배신자 줄리아를 만난 덕에 그녀에게서 노래에 담긴 힘을 들을 수 있었는데 상크드 프레쉬는 디바의 개량된 피를 식품과 약품에 넣어 전 세계에 유통시켰습니다. 일반인이 먹는다고 해도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지만 이 식품을 먹은 인간이 디바의 노래를 듣게 되면 개량된 피가 노래에 반응해 인간을 익수로 만듭니다. 안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을 전부 익수로 만드는 것. 그렇게 슈발리에는 디바를 유명 가수로 만들 필요가 있었고 그녀의 노래가 전 세계에 송출될 날 또한 멀지 않았습니다. 한편 사야는 디바가 리허설하는 극장을 기습했고 디바를 지키는 제임스와 사투를 벌였는데 단단한 제임스의 뼈피는 사야의 칼마저 튕겨냈습니다. あら、あちらのナイトも登場なのね。予想外の展開。 카이가 사야를 도와줬지만 단단한 제임스에겐 탄환조차 소용없었고 사야와 하지는 궁지에 몰렸는데 네이선은 이곳은 신부가 죽을 곳이 아니라며 더 극적인 연출을 위해 사야를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ほんとお前らそっくりだな。 친구의 배신에 생각이 많은 데이비드와 사야의 변화에 마음이 뒤숭숭한 카이. 어쩌다 이렇게 닮아버린 건지 모르겠지만 둘은 소중한 그녀가 돌아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또 계획을 무시하고 독단으로 사야에게 쳐들어간 칼. 콥스코즈를 데려왔으나 시프들이 등장해 이들과 맞섰고 사야는 팬텀과의 악연을 이곳에서 끊어내려고 했습니다. 殺し合うこの瞬間だけ君も僕も相手のことだけを考える 광적으로 사야에게 집착하는 칼. 그는 슈발리에가 되고 디바에게 충성을 맹세했지만 한편으론 그녀에게 애정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바가 자신의 슈발리에게 애정을 줄 리 없었고 다른 슈발리에마저 애정을 갈구하는 칼을 버리는 카드 취급했습니다. 그렇게 칼의 뒤틀린 애정은 사야에게로 향했고 인간이 아니지만 인간 사이에 섞여 갈등하는 사야만큼은 반드시 자신을 이해해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君だけなんだもう君だけしかいないんだ 자신의 마지막을 예상한 듯 모든 감정을 토해내고 사야와 맞서는 칼. 그의 마지막은 사야를 끌어안은 채 사야의 검에 관통됐습니다. 무자오스르. 뒤늦게 칼을 쫓아온 솔로몬은 콥스코즈를 돌려보냈고 그간 칼을 신경 써주지 못했던 자신을 후회했습니다. 1週間後ディーバがクリスチーナ島に向かうそうです。僕を信じる信じないはあなた自身で決めてください。 디바의 행선지를 알려주고 사라진 솔로몬. 일전부터 그가 왜 안쉘의 계획을 방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야에겐 절호의 기회였고 모을 수 있는 병력을 전부 모아 섬으로 향했습니다. 디바를 지키고 있는 제임스와 콥스코즈. 힘을 모은 하즈와 시프에게 콥스코즈는 상대조차 되지 않았고 아무리 표피가 단단하다고 한들 물량 공세는 장사가 없는 법. 모두의 연계로 사야의 칼을 제임스의 몸에 찔러 넣었지만 제임스는 혼자 죽을 수 없다며 사야와 함께 지하로 추락했습니다. さようならジェームズ。ソロモン
또 사야에게 도움을 준 솔로몬. 대체 무슨 속셈이냐는 질문에 그의 대답은 상당히 심플했습니다. あなたを愛してしまったからでは答えになりませんか? 함께 춤췄던 그 순간부터 사야를 사랑하게 된 솔로몬. 그가 계속 사야의 주위를 맴돌았던 건 사야를 죽이려는 안쉘에게서 그녀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サンクフレッシュアメリカの件だが今後は君が CEO に就任したまえ 솔로몬의 배신을 확인하고 샹크드 프레쉬의 CEO를 갈아치운 안쉘. 이제 디바에게 남은 슈발리에는 네이선 관실뿐. 결전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カイはさ変わったよね。カイは自分のこと変わらないって言ってたけどカイは強くなった。 항상 버팀목이 돼준 카이가 너무나 고마운 사야. 그가 아니었으면 진직의 혼자가 되겠지만 카이가 지켜준 가족이었는 고독을 선택한 사야를 홀로 두지 않았습니다. なんくるないさ覚えてるか俺もさ抑止を追っかけ回してるうちに忘れちまってたんだ 마음이 힘들 때 외치는 마법의 주문. 아주 먼 길을 걸어왔지만 카이와 사야의 마음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仕方がないんだよ気をつけて。あいつに言わなくていいの？ 정든 농장을 떠나 결전을 준비하는 붉은 방패. 전 세계에 송출 예정이었던 디바의 공연 날짜가 확정됐고 이날이 곧 사야와 디바 둘 중 하나가 사라지는 날이었습니다. そうだねえ聞いてよ。うちの親父久しぶりに連絡してみたらメールにこんなもの送りつけてきたのよ。 사야의 활동 시간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섬세함 없는 남자들은 사야를 방치하기 일쑤였지만 마오만큼은 사야가 혹시나 불안해할까 틈만 나면 그녀를 챙겨줬는데 처음엔 카이의 마음을 가져간 불려오라고 생각했지만 마오도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사야가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살아왔는지 알았고 지금은 그녀를 위해 카이를 향한 마음을 잠시 접기로 했습니다. あんたは帰るのよ。カイと私と一緒に沖縄へ。約束だよ。女の約束。 인간만이 맺을 수 있는 인연의 고리. 사야 때문에 위험한 일에 빠져버렸지만 그 누구도 사야를 탓하지 않았고 사야는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을 지탱해주는 인간을 위해 꺼져가는 마지막 불씨를 가장 뜨겁게 태우기로 했습니다. 奇跡のソプラノ超絶技巧天使の歌声。ほんと高体操なコピーばっかりね。 노래의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무대에서 공연을 연 뒤바 사야 일행은 진직에 도착해 있었는데 잠입했던 데이비드는 충격적인 소식을 엿들었습니다. 胎児の成長は良好のようです。赤ちゃんって言ってよ。 곧 있으면 디바가 아이를 출산한다는 것. 콜린즈는 이 경이로운 정보를 미국에 팔아 거금을 챙기려고 했지만 줄리아가 지금까지 순순히 콜린즈를 따랐던 건 디바의 피를 기반으로 D67의 해독제를 만들기 위함이었고 콜린즈는 여태까지 자신을 갖고 논 거냐며 줄리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줄리아를 감싸고 총에 맞은 데이비드. 줄리아가 그를 병원으로 옮기는 동안 사야와 하지는 슈발리에와 싸우고 있었는데 디바와 가장 가까이 있는 슈발리에인 만큼 네이선과 안쉘의 힘은 상상 이상이었고 안쉘은 이곳에서 방해꾼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야를 데리고 도망친 솔로몬과 그를 쫓는 하지. 디바는 이놈이고 저놈이고 사야만 찾는다며 사야를 향한 질투와 함께 슈발리에를 데리고 철수했습니다. 도움을 준 건 좋지만 과한 애정은 역시나 부담이 되는 사야. 솔로몬은 디바 따위 신경 쓰지 말고 자신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자고 했지만 하지가 이를 가만히 두고 볼 리 없을 터 하지는 처음으로 익수의 힘을 전부 개방했습니다. さやお許しください。許す。 하지가 다른 슈발리에처럼 익수가 되지 않는 건 처음 익수가 됐을 때 사야의 표정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 사야는 옛적에 까먹었지만 하지는 두려움에 떠는 그녀의 표정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아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익수의 힘을 개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ディーバを殺すのはやっぱり私のしなくちゃいけないことよ。だってこれは
私の戦いだから 솔로몬의 제안은 달콤했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싸움을 끝내고 싶은 사야의 굳은 의지를 느낀 솔로몬은 이 수명이 닿을 때까지 그녀의 슈발리에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始まったあ 모제스에겐 비밀로 하고 자주 놀러오는 루루. 줄리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곧 있으면 D67에 해독제를 만들 수 있으며 이를 잘 개량한다면 시프를 도와줄 약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次に生まれてくることがあるのなら僕は君のそばに生まれてきたい。何言ってんだよ。 카이는 마지막까지 시프를 도와줄 생각이었고 시프들에게도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모제스와 카르마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 루루가 놀러가는 걸 막지 않았던 이유는 결정화가 시작되지 않은 건 루루밖에 혼자 남은 그녀가 인간들과 친해지길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こいつをルルーにやってくれ。おい、そんなこと言うなよ。はい、ルルーを頼む。 루루와 카이가 자신을 기억해주길 바라며 결정화가 되기 전 햇살 아래 몸을 내놓은 모제스와 카르만. 그들이 병을 치료하고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건 밝은 햇살을 온몸으로 맞아보는 것. 그들은 그토록 원했던 햇살 속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ルルもう誰も泣かせねえ。 디바의 공연 날이 임박하자 붉은 방패는 먼저 전 세계로 방송을 송신하는 안테나를 파괴하려고 했고 이 정도 일엔 사야가 필요 없다며 남자들끼리 힘을 합쳐 시설로 잠입했습니다. 俺の親父はカメラマンでな、ベトナム戦争の時にサヤを撮ったんだ。あの写真がそうだったのか。 아키히로가 사야를 쫓기 시작한 건 아버지가 남긴 사진을 봤기 때문. 매사 건성에 근성도 없는 자신이 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놀라워하는 그였지만 세상에 변화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마오에게 구박받고 생사의 고비를 넘으면서 그도 어엿한 붉은 방패의 일원이 됐습니다. 사야가 회복하는 틈을 노린 익숙한 익수. 그는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제임스 아이언사이드 콥스코즈의 몸을 붙여 사야에게 복수하러 돌아왔지만 이쪽에 있는 건 하지와 솔로몬 그리고 루루. 제임스의 기습 따위에 동요할 전력이 아니었습니다. 비굴한 누더기 인형을 단칼에 베어버린 사야. 솔로몬은 또 능글맞은 멘트를 뿜어대며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고 했는데 그의 발걸음이 어딘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サヤを守らなければこれからディーバと 좀 전 사야를 구할 때 그녀의 칼에 베인 상처, 상반된 피를 사랑하는 슈발리의 운명은 가혹한 법. 솔로몬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 안슐에게 덤볐으나 검이 닿기까지 몸이 버텨주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막을 올린 디바의 공연. 남자들은 확실하게 송신시설을 파괴했고 이제 남은 건 디바와의 결판뿐. 사야는 디바가 있는 무대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これから素敵なショーが始まるんだ。 디바 디바를 찾은 줄 알았지만 그는 리쿠의 모습을 빌린 안쉘이 사야와 싸우는 동안 디바는 무대 위에 올랐고 디바의 노래가 공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설은 파괴했지만 직접 듣는 노래는 어쩔 수 없었고 익수로 변이하는 사람들 때문에 공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抑止で満ちた世界にディーバの子供たちが生まれ、そして育つ。その時ディーバはどうするのか。 안쉘이 원하는 건 디바를 지켜보는 것. 조엘과 함께 시작했던 디바와 사야를 관찰하는 연구는 아직도 진행 중이었으며 그는 디바가 만드는 세계의 끝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戦って生かせはせん。 하지가 안쉘을 막고 있는 동안 디바에게 향한 사야. 이날만을 기다리고 있던 디바는 사야를 반갑게 맞아줬고 기나긴 싸움에 종지부를 찍으려고 했습니다. 私はあの日からあなたを殺すためだけに存在することを許されてきた。
비극의 시작과 끝을 장식할 사야와 디바 두 여왕의 칼은 매섭게 서로를 향했습니다. 슈발리의 길에도 전력전이 펼쳐졌고 천둥번개가 치는 밤 두 슈발리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このまま地上に叩きつけようとでも言うのか。 나에게 한쪽을 희생해 첨탑의 안쉘을 꽂아버리고 사야에게 향하는 하지. 이 정도는 별거 아니라며 빠져나가려는 안쉘이었지만 하지의 예상대로 번개는 정확히 첨탑에 명중했습니다. 한편 밖에서 교전 중이던 데이비드 링은 아이러니하게도 콥스코즈 덕에 익수를 처리할 수 있었고 카이는 불안한 마음과 함께 사야에게 향했습니다. 두 명의 아이를 출산한 디바는 사야에게 아이들마저 베어버리겠냐고 물었는데 사야는 이 비극을 끝내기 위해서라면 어떤 익수가 나타났다 한들 자신이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서로를 죽일 수 있는 건 오직 서로의 피. 사야와 디바는 칼에 피를 발랐고 서로의 몸에 칼을 꽂아 넣었습니다. 어째서인지 결정으로 변하지 않은 사야. 디바는 죽기 직전까지 자신의 아이를 찾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아이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かわいそうなリーバ。ただ家族が欲しかっただけなのに。 네이서는 디바가 힘을 잃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여왕은 아이를 잉태하면 무조건 쌍둥이를 낳고 사야와 디바처럼 서로에게 독이 되는 피를 갖습니다. 임신한 여왕은 배에 독을 품고 있는 것이기에 본인이 갖고 있는 피의 힘은 사라지게 되고 이 때문에 사야는 디바의 피로 죽지 않게 된 것입니다. さや、私を殺してくれる？ 네이서는 디바의 슈발리에가 아닌 아이슬란드에서 발견된 미라의 슈발리에. 그는 사야와 디바의 끝을 지켜보는 자신의 숙명은 끝났다며 사야의 칼로 주인 없이 걸어왔던 긴 여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誰にも傷ついてほしくない。 이제 남은 건 두 아이를 죽이고 익수로부터 시작된 비극의 역사를 끝낼 시간. 사야를 발견한 카이는 당연히 이를 멈추려는데 사야의 뜻대로 하지가 카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私はサエに従う者。すべてはサエの望みのままに。 사야를 사랑하기에 언제나 그녀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뜻은 무엇이든지 따랐던 하지. 카이의 주먹에 맞고 나서야 처음으로 자신의 진심을 사야에게 전했습니다. もうあなたが戦うことはないのです。 이제야 칼을 내려놓은 사야. 하지의 진심을 받아들인 중요한 순간이었지만 익수의 등장으로 미국은 공연장 일대를 폭격하기로 했고 일단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디바의 아이를 되찾기 위해 나타난 안쉘. 사야가 안쉘과 싸우려고 했지만 하지는 아이의 미래를 만들어달라며 사야의 칼을 들고 안쉘과 맞섰는데 그는 애초에 안쉘과 동비어진할 생각이었습니다. やだよ、ハジ。なんくるないさ。サヤ、はい。気分はどう？ 하지 덕분에 사야는 무사히 도망치고 미군의 폭격으로 익수와 콥스코즈는 모조리 소멸. 샹크드 프레쉬의 음모가 세상에 공개돼 회사는 완전히 박살났고 안쉘의 야망도 콜린즈의 야욕도 전부 무너졌습니다. ただいま。おかえり。腹減ってないか？うん、大丈夫。今日の弁当どうだった？ 그토록 바랐던 일상으로 돌아온 사야. 동료들과 함께 오키나와에 돌아왔고 줄리아의 연구 덕에 루루도 죽지 않게 됐습니다. お、妹ちゃん似合ってんじゃん。いいじゃんいいじゃん。その魚骨ごと食べるんだよ。その手には乗りませんよ、お嬢さん。 다가올 수명기까지 지키고 싶었던 동료들과 다시는 되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행복한 생활을 보내고
마지막은 카이의 등에 엎여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お前らいい加減お父さんと呼べよな。 디바의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고 있는 카이. 시간이 날 때면 사야가 잠든 미야구스크가 애묘해 들리는데 오늘은 카이보다 먼저 온 손님이 하지가 묶고 있던 푸른 리본을 두고 갔습니다.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표고버섯입니다. 오늘의 애니 리뷰 블러드 플러스였습니다. 블러드 시리즈의 두 번째 애니로 58화는 엄청난 분량을 자랑합니다. 너무 길 것 같다고 생각되지만 인물의 감정 묘사를 진득히 잘 풀어낸 덕에 58화는 방대한 분량임에도 전혀 지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곡차곡 감정선을 잘 쌓아간 덕에 엔딩을 보고 더 감동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하지의 난쿠루나이사 대사에서 눈물을 정말 콸콸 쏟았어요. 예전에 봤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나이 먹으니까 주책이 심해진 것 같네요. 카이의 두 딸인 오토나시 히비키와 오토나시 카나데에 대한 이야기는 후속작 소설 블러드 시퀄로 이어집니다. 익수 개발로 떼돈을 벌려고 했던 콜린즈가 다시 돌아와 카나데와 히비키를 괴롭힙니다. 그렇게 카이는 또 익수 사건에 휘말리지만 든든한 두 딸과 하지, 그리고 하지의 피를 먹고 폭주했지만 히비키와 카나데의 노래로 정신을 차린 사야가 콜린즈의 야욕을 다시 한번 꺾어내고 마지막은 히비키와 카나데가 엄마와 이모의 기원을 찾는 여행을 떠나며 막을 내립니다. 후속작이 나온 건 좋은데 애니는 2005년에 나왔고 소설은 2017년에 나왔습니다. 아쉽게도 한국 정발이 안 돼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원서를 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작품이라 일러스트를 좀 기대했는데 책 커버 외에는 일러스트가 없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아무튼 오늘의 애니 리뷰 2000년대 불후의 명작 블러드 플러스였습니다. 길어서 하차한 사람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다 보면 진짜 명작인 작품이에요. 기회가 된다면 직접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예전 작품이라 DVD를 찾아보는 것 외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래라 OTT하로.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밍나 맞다네.